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이 채널의 공기에는 늘 남성 시계의 체온이 더 짙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구독자 비율로만 보면 99%의 젠틀맨 클럽에 가깝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겠죠. 다만 오늘만큼은 그 안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1%의 여성 구독자분들, 그리고 여성 시계의 세계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 시선의 결을 한번 바꿔보려 합니다. 그 시작으로 준비한 시계는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 칼파 피콜라 쿼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버 브레이슬릿과 다이아 세팅, 핑크와 라벤더 사이를 오가는 다이얼이 인상적인 아주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이번 영상의 모델은 시크 플레르에서 대여해주신 시계이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 인상이 훨씬 더 섬세하고 우아한 타입의 시계였습니다.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이름은 창립자 미셸 파르미지아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브랜드를 세워 화려한 신제품을 만들던 인물이 아니라 오래된 시계와 오토마타를 복원하며 시간을 되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1976년 그는 자신의 복원 공방을 열고 고전 시계를 연구하고 복원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장인들이 어떤 감각과 비례로 시계를 만들었는지를 몸으로 익혀온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배경은 훗날 그의 시계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쓴 결과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후 미셸 파르미지아니는 복원가로서의 명성을 쌓아가며 박물관급 유산과 중요한 역사적 타임피스들을 다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96년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브랜드의 출발이 유행이나 상업적 계산보다도 시계라는 물건이 원래 지녀야 할 비례와 품격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파르미지아니의 시계가 늘 어딘가 고전적이고 동시에 과장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화려함보다 구조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장식보다 비례를 먼저 보는 감각이 브랜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칼파 컬렉션은 그런 파르미지아니의 미학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라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98년 처음 등장한 칼파는 브랜드 초창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컬렉션으로 둥글지도 네모나지도 않은 토너 케이스를 통해 파르미지아니만이 곡성과 비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셸 파르미지아니는 황금비와 조화로운 비례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칼파의 유려한 캐리스는 그런 철학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칼파 피콜라는 단순히 여성용으로 작은 시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적인 조형 언어를 가장 우아하고 섬세한 크기로 축약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칼파 피콜라는 2006년 파르미지아니가 본격적으로 여성 컬렉션을 전개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합니다. 브랜드는 이 모델을 단순한 여성용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성성과 워치메이킹이 만나는 지점에 놓인 시계로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칼파 피콜라는 주얼리 워치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는 여전히 파르미지아니다운 구조적 미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계는 예쁜 시계이기 전에 잘 설계된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이 모델을 오래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개체는 칼파 피콜라 쿼츠 가운데에서도 특히 분위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실측은 가로 약 24.5mm, 세로 약 36mm 정도이고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여성용 드레스 워치입니다. 단순한 쿼츠 무브먼트가 아니라 파텍 필립이나 리차드 밀에서도 사용하는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칼파 특유의 토노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실버톤 브레이슬릿과 함께 케이스 측면을 따라 다이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은 연한 라벤더 컬러 위에 기호시의 패턴이 들어가 있으며 12시와 6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아라비아 숫자가 자리하고 핸즈는 파르미지아니 특유의 델타 형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크기로만 보면 분명히 작은 시계인데 디테일만 보면 결코 가볍게 만든 시계가 아니라는 인상이 분명합니다. 칼파 피콜라의 해석에서 중요한 건 이것을 단순히 여성용 쿼츠 시계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시계는 쿼츠라는 실용적인 형식을 택하면서도 파르미지아니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시간과 분만 단정하게 보여주는 구성, 얇고 정갈한 두께, 손목을 감싸는 곡선, 그리고 숫자와 다이아의 배치까지 모든 요소가 과시보다 균형 쪽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매력은 화려함 그 자체보다 화려함을 얼마나 절제 있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이 시계는 정면에서도 아름답지만 사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손목 위에서 각도가 생길 때입니다. 토노 케이스의 부드러운 곡선이 손목의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측면에 세팅된 다이아는 정면에서 과하게 빛을 쏟아내기보다는 움직일 때마다 은근하게 반짝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화려하다기보다 정제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다이아가 많은 시계인데도 요란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고 고상한 쪽으로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델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다이얼 컬러입니다. 화이트 자개도 아니고 선명한 핑크도 아닙니다. 이 시계의 다이얼은 핑크와 라벤더가 아주 연하게 겹쳐진 듯한 색인데 그래서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빛을 받을 때는 부드럽고 그림자에서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기호시의 패턴 위에서 은은하게 표정을 바꿉니다. 쉽게 말해 예쁜 색을 쓴 시계가 아니라 분위기 있는 색을 쓴 시계입니다. 여성스럽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고 단정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쪽이 더 맞겠습니다. 이번 시계는 시크플레르에서 대여해 주신 모델입니다. 덕분에 사진으로만 보던 시계를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차분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마주해보니 이 시계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얌전하고 예상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좋았습니다. 여성 시계는 종종 예쁨만 남고 브랜드의 철학은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칼파 피콜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성용 시계이고 분명히 우아한 주얼리 워치의 결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파르미지아니다운 곡선과 비례가 정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위에 올렸을 때 단순히 예쁜 시계를 찾다는 느낌보다 잘 만든 오브제를 얹고 있다는 감각이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계를 계기로 여성 시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성 시계에서는 흔히 무브먼트, 케이스 소재, 복잡 기능 같은 키워드가 먼저 나오지만 여성 시계에서는 분위기와 비례, 착용했을 때의 인상,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취향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칼파 피콜라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시계였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오늘을 기점으로 여성 시계를 조금 더 자주, 그러나 워치 도슨트다운 밀도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함께 본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의 칼파 피콜라 쿼츠는 작은 시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건가의 시선에서 출발한 브랜드의 역사, 황금비와 곡선을 중시하는 칼파 컬렉션의 언어, 그리고 그 문법을 가장 부드럽고 우아한 방식으로 풀어낸 여성용 토노 워치. 여기에 다이아 세팅과 라벤더 다이얼이 더해지면서 이 시계는 시간을 읽는 도구를 넘어 한 사람의 취향을 아주 조용하게 말해주는 물건이 됩니다. 화려한데 요란하지 않고 작지만 존재감이 있으며
부드럽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시계. 오늘의 칼파피콜라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